자, 이어지는 단원이 296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좀 전까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행정처분에서는 5, 6문제가 예상인데,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나가보니까 위반한 자가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뭐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공부하셨고, 앞으로 행정처분이 나오면 정지나 취소를 저절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표를 암기해야 되는데, 표대로 하면, 자, 국토장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뭐를 한다고요? 지정을 취소하는 게 행정처분이고, 여기에는 지정 정지가 없다까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교부한 시도지사는, 즉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뭐를 합니까? 그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자격을 정지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 자격 정지는 소공사만 해당된다는 것 좀 이따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행정처분입니다. 자, 그리고는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해줬으니까 누구? 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개공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뭐를? 업무 정지를 내리겠다. 그런데 암기하기를 등록 취소에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절대적은 취소하여야 한다. 상대적은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 표를 보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자, 그때 국토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 취소하는데, 거래정보망에서도 다 공부했지만 교재 296페이지 제일 하단,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줄 걸까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표시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물었는데, 오른쪽에 5가지가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 취소 사유 5가지라니까 문제 내기도 얼마나 좋았겠나, 그죠? 5개 자체니까. 암기표 표 놓으셨습니까? 8번 갑니다. 자, 암기표 8번 가면서 그 암기표 7번, 8번이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인데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그 7번, 8번을 벗어나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그때도 이야기했고, 자, 지금은 8번이 해당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암기하셔야 돼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다. 허가 뭐죠? 허위, 딱 허위만 찾아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자, 해가 뭐였죠?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일 못하면 취소하겠다는 뜻이죠. 일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면 취소한다. 자, 암기하기를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되었다?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고, 8번 암기표에는 운영 규정은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받고 취소된다고 표시되어 있죠. 정보 위반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고 취소되는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왕 취소 사유 공부할 때 거기 암기표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교재 297페이지로 오면 297페이지 상단에 5개에다가 지금 공부하셨던 거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라 그랬으니까 허가 뭐다, 운이 뭐다, 정이 뭐다를 따라가면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공부하는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암기했고, 암기했던 가사가 거기 다 나타나 있잖아 지금, 그죠? 허운정, 허위, 거짓 해서 지금 체크표 하지 마시고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암기했는 게 무슨 뜻이냐도 지금 설명도 해드렸고 암기표에도 있지만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수업할 때 또 동그라미도 사실은 다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익히셔야 되는데, 자, 그 박스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번,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줄 걸까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회 동그라미. 다만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 해산, 기타, 운영, 불령의 사유로 취소될 때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이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죠. 장관을 임명할 때 청문회 한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청문이 뭔가 하면 들을 청, 들을 문. 그러니까 듣고 묻는다는 말은 이런 위반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취소를 하는데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인데 저자가 위반을 했지만 취소를 당하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한다? 청문을 해주는데 방금 줄 거는 게 뭔가 하면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는 없다. 요거 하나 체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취소 사유니까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운영 규정 위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돼. 이렇게 청문을 안 하고 취소시키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다는 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죽어서 취소시키는데 가가지고 니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청문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막 표시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원래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하는데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다. 확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뭐 청문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거 체크하신 거예요. 한 장 넘어갔어. 교재. 자, 298페이지.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행정처분이 들어왔고 1.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여러분 자격 취소 사유는요. 암기표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암기표를 짤 때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 몇 번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표를 보면 앞에 걸 자주 볼 거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거 1, 2번에 걸어보자 하고 욕심내고 만드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암기표 1번이 자격 취소 사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2번이 자격 정지. 100%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전달했습니다. 원래 본고사 딱 끝나시거든. 그죠? 암기표 옆에 딱 갖다 놓고 진짜 이 문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하고 같이 확인하자고요. 이 정도로 강하게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암기표 1번 자격 취소 사유 제목이 뭡니까? 양대로 부정을 어떻게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래서 양대 부정 징 지금 암기해요. 자, 그러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징하게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심하게 하면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날씨가 징하게 덥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양이 뭐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버적버적 일하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산불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산불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에 등산 가서 산불을 냈어. 그럼 5년 징역 갔다 오면 자격증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산림법 위반이지 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잖아. 산불은 그죠? 반드시 징역은 징역이 돼 무슨 법 위반이다? 중개사법.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양대 부정 징. 자, 교재 298페이지. 298페이지 위에 박스에 그 내용이 기역, 니은, 띠글, 리을 나타나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암기표 다 전달했고 또 가사도 가르쳐 드렸지만 그래도 교재에 있는 게 원안이니까 원안대로 동그라미 하는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하지 말고. 자, 그때 내려가시면 큰 2번 제일 밑에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까? 하고 물으면 2번에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고 오른쪽 299페이지 상단 별표입니다. 자격 취소는 워낙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를 하면 보고하고 통지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첫째 줄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한 때는 5일 내로 5일의 동그라미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자기 상사한테는 보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할 때도 내 알아서 보고할게 그러면 안 돼. 5일이라는 날짜를 딱 구속하는 거예요. 5일 내로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동급의 시도지사한테는 보고한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통지해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요. 자, 다른 것들은 취소가 되더라도 보고할 일이 없는데 자격증은 아주 귀하니까 자격증을 취소시키면 자기 상사인 국토장관님에게 며칠 내로 보고하고 5일 내로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도 다 통지하도록 해놓는다고.
그래서 자격 취소는 굉장히 엄하게 관리합니다. 옆에다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여러분이 국토장관한테 이름 올라갈 일이 있다 없다 평소에 없잖아요. 자격 취소돼 봐요. 국토장관 책상에 5일 만에 이름 딱 올라가요. 여러분 이름이. 그리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도지사, 지금은 아니지만 제주도지사, 원희룡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시도지사한테 다 이름을 알려준다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격이 정지되면 보고하고 통지한다면 틀려요. 자격 취소라고 지금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자격이 취소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합격이라도 해봐야 취소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데 왜 시도지사들에게 다 통지해 줄까요? 이름을 첫째 시간에 공부해요. 자격증이 취소되면 3년간 시험 칠 수 없다. 들어본 적 있죠? 원래 서울에서 취소되니까 내년에 강원도 가서 치는 걸 막으려고 3년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이름 보내주면 시도지사는 3년 동안 시험 치러 오는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그죠? 그래서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합니다. 자격 취소는 굉장히 엄하게 관리합니다. 내려가면 4번 제목이 줄 거고 자격증의 반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취소된 자가 자격증 가지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반납해야 돼. 자격증이 두꺼워가지고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취소된 자는 반납을 하는데 첫째 줄에 며칠 내로 반납한다. 7일 내로 반납을 하는데 그 7일 옆에다가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여러분 가슴 아프겠죠. 그 집에 가서 펑펑 울고 있으면 100만 원 과태료 날아와요. 자격증부터 반납해놓고 펑펑 울어야 돼. 그죠? 며칠 내로 반납해야 된다. 7일 내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큰 5번 자격 취소 효과 읽거나 마나 자격 취소된 자 3년 동안 시험 칠 수 없다. 3년 동안 중개업도 할 수는 없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잖아 사실은 그죠? 효과 가볍게 읽으셔야 됩니다. 넘어갔어. 교재 301페이지. 자 301조 이번에는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가 돌았는데 거기는 제목에 소공사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보다시피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만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번 한 달치를 다 지금 복습하는 단원이니까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손 펴놨잖아. 세 종류. 첫째 공인중개사가 누구죠? 자격을 취득한 자. 2번 소공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3번 개공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예요.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거기서 자격이 정지되는 자는 소공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 동그라미 딱 찍었다고. 소공사만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때 자격 정지 사유가 뭡니까? 하니까 박스 쫙 들어오는데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암기표 2번 가면서 자, 이 해당되는 수업에서 다 짚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우리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인을, 설,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기를, 소공사가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자, 다시. 소공사가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니까 이때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두 놈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돼요. 누가? 소공사가. 그지? 만약 여자 같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두 녀를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되는 거예요. 제목 잡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때 이가 뭔데? 하니까 이중소속, 인장등록 위반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내용이 역시 교재 301페이지 상단 박스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설설 따라가면서 동그라미를 딱딱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암기돼야 되고. 자, 그때 3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재 갑니다. 301페이지 하단 역시 2번 자격정지 처분권자도 똑같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만이 정지를 시키는데 자, 드디어 한 장 넘기시면 교재 302페이지 거기 표가 하나 들어오는데
자격 정지 기준이라는 표가 있다. 그죠? 그 표, 별표 하시고. 이제 표를 물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때 표를 딱 보니까 표에 1번 끝에 정지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개월 되어 있습니까? 6개월 동그라미. 2번 6개월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 6개월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자격정지 기준 6개월짜리 모두 몇 개? 지금 동그라미 했잖아. 3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 모두 몇 개? 4개. 그럼 여기다가 이제 6개월짜리 딱 붙여놓고 문제를 묻는다고. 그래서 동그라미는 6개월짜리 해드렸지만 사실은 3개월짜리 4개를 잘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도 여러분 암기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표 다시 2번 봅니다. 자, 그때 이인설설 개개금 할 때 이가 뭐지요? 이중소속은 기준이 6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서 이인설설 개개금만 알아도 이뻐 죽겠는데 이게 각각의 기준을 물을 때는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2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방법.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되니까 이가 뭐죠? 이중소속. 여러분 이거를 이중소속이라고 지금 글자를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숫자를 2로 적는가 하면 이게 2니까 뒤에도 2개가 있다를 저절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6개월짜리 3개 묶어놓은 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암기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끔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했는 거는 법 조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조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제가 수업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셔야 된다고.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리되죠?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리되는데 기준을 물으면 앞에 2가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예요. 그럼 2가 6개월짜리니까 뒤에도 2개 있다는 걸 저절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4개는 무조건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를 이 암기표를 보고 저절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다시 주목합니다. 여기 봅니다.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만. 어떻게 하면?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아요. 그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니까 각각의 기준이 있어. 기준에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을 잘 모르면 이인설설개개금만 알아도 이뻐 죽겠어요. 근데 어렵게 놓으면 기준을 묻는다고. 그죠? 그때 기준은 앞에 2가 기준 얼마? 6개월. 그 말은 뒤에도 2개 있다는 뜻이에요. 6개월. 그럼 남아있는 건 전부 다 얼마? 3개월짜리. 시험에 나오거든. 시험지 위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기준을 천천히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절대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암기표에도 기준이 들어가 있죠. 자, 지금 했던 이야기가 교재 제일 밑에 보면 30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가중이나 감경 해놓고 자, 기억.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가 동기나 결과 해수를 참작하여 심하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도 있다. 경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어차피 6개월 이하의 정지니까. 그죠? 그 개념을 익혔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03페이지. 자, 자격정지의 효과 상단에 적혀져 있지만 거기 읽거나 마나 이렇게 됐겠죠. 자격정지 받은 자는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상식이지 자격정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지기간 중에 뻐적뻐적 일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될 것이다. 그걸 적어놨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죠? 개념을 딱 잡고 자격정지를 익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 넘어갑니다. 이제 304페이지부터 중요합니다.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제 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뭐가 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 자, 그때 등록 취소는 2개 종류. 절대적, 상대적.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절대적이 중요하지. 해당되면 바로 취소 사유예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5개를 주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거 찾으시오. 답은 3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욕심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 취소를 강하게 수업을 했는데 혹시나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고 나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기죽을 필요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 빼내면 남아있는 건 상대적이잖아. 그죠? 어쨌든 절대적만 해결하면 이건 2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셔야 된다고 수업에서. 자, 그래서 교재 304페이지
상단에 4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해놓고 1번 절대적 취소 사유 찾았나요? 옆에 줄 거예요. 필연적 취소, 필수적 취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 필연적, 필수적이라는 말이 바로 밑에 두 줄 내려면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예요. 우리는 보통 절대적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절대적 취소 사유 밑에 박스 1번부터 오른쪽에 8개가 쫙 들어옵니다.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한 달 동안. 자 역시 중요하니까 암기표에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암기표 암기합니다. 거기 16번에 갑니다. 자, 암기표 16번 찾으셨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공사가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자, 밑에 동그라미 하면서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노래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목을 기억해야 나중에 가사를 찾아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했죠. 여러분이 나중에 개공사가 돼가지고 이 8가지를 위반하면 절대적 취소돼 버려요. 한번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중개 못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잖아요. 내가 중개사무소 빌려가지고 직원들 채용해서 컴퓨터, 집기, 비품, 소파 앉혀놓고 지금 중개업을 하다가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그 말은 3년 동안 영업이 망한다는 말하고 같잖아. 그죠?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나 혼자 다시 하면 영업 될까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는구나. 그때 사양이라는 게 우황청심환 만들 때 들어가는 좋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라고 익히셔야 돼요. 사양은 좋은 약이라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결사허리 사약을 한 개 확 주든지 하여튼 절대적 취소시키러 오면 제목을 잡으시라고요. 문학적인 감각이 있는 분은 좀 더 보태도 돼요.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울며 불며 이런 거 넣어놔도 돼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자 이제 제목 잡았습니까? 그러면 결이 뭐다? 결격사유. 이게 이제 시험 때까지 따라가야 될 내용이에요. 결격사유. 사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는 여러분 허만 보면 허위만 찾아내요. 그러면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려준다니까요. 허위. 자 리가 이중소속이죠. 요거 허리 만들려고 리 해놓는 거예요.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소속이니까 자기 친한 대로 읽어요. 결사 허리. 사가 뭐다? 이중등록사무소. 강남에 등록한 자가 서초에 가서 또 등록했다. 이중 등록이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중 등록 사무소. 양이 뭐죠? 양도나 대여하면. 뭐를 양도대여하면? 그렇지. 지금 등록 취소니까 등록증을 양도대여해. 또 자격증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지금 감각 없다고 지금. 뭔가 양도대여를 하긴 하는데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죠? 여기 봐요. 자격증도 양도대여하면 취소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등록 취소 파트잖아 지금. 그죠? 그럼 뭐를 하면 등록증을 양도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또 이러면 감각이 없다고 지금. 그지? 느낌 가지셔야 돼요. 지금 감각 없어도 괜찮아요. 다음 달 수업할 때도 또 그래 대답한다고. 그래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죠? 자 다시 양이 뭐라고요? 양도나 대여하면 바로 취소예요. 뭐를 양도하면? 등록증 양도하면 당연히 취소예요. 1이 뭘까요?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1이라는 것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 받으면 업무 정지 받으면 합의 업무 정지 몇 번? 3번 받으면 아웃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2개 받은 선수가 스트라이크 1개 딱 더 들어오면 아웃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1년에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아웃됩니다. 절대적 취소. 자 이제 정이 뭡니까? 정은 보나마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취소예요. 업무 정지 중인 자가 영업을 하면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떡하라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 또 다른 데 잡지 마시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다. 반드시 익히시고 암기표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 하단에 박스가 있는데
결사허리 하면서 동그라미를 찍으셔야 돼요. 저번 수업에서는 또 다 찍어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는 찍을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돼. 이게 결이 뭐다, 사가 뭐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교재 306페이지. 자, 306페이지 보면 2번이 상대적 취소 사유, 또 다른 말로는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 한마디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유예요. 절대적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중요성이. 자, 그래도 상대적 취소도 암기 안 할 수가 없겠지. 상대적 취소가 만약에 암기가 안 되시거든. 절대적만 잡아도 돼요. 시험에서는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다음 중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면 절대적 웃으면서 찾아내면 되잖아, 지금. 상대적 나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은 뽑아내버려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상대적도 공부는 해야 되죠. 306페이지. 상대적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암기표 27번 갑니다. 자, 암기표 27번. 암기표를 암기합시다. 개공사의 임의적 취소 사유 찾으셨나요? 자, 27페이지 그 밑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암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취소 사유가 뭡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 금,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업을 하면 손, 거, 정이, 유기, 삼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암기부터 합니다. 11가지나 되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이 지금 1시간에 묶어서 가는데 상대적 취소 사유 암기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거정이, 손거정이 마라톤 잘하는 사람 있어요. 손거정이 뭐를 한다? 유기삼선언을 합니다. 자,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임금이, 그랬으니까 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기표 한번 봐요. 암기표에 임금이 할 때 임이 위로 쭉 올라가면 위에서 한 네 번째 좀 임시중개시설물 보이십니까?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걸리면 상대적 취소예요. 그 임시중개시설물 보여주잖아요. 자, 임금이 했으니까 금이 뭘까요? 금 바로 위에 올라가면 금지행위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거정이 유기삼선언을 합니다. 자, 상대적 취소 보시면서 306페이지 교재로 와서 자, 306쪽에 교재 오면 1번부터 오른쪽에 11가지의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등업을 하면 했으니까 따라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동그라미를 딱딱딱딱 찍는 정도의 성의는 있으셔야 돼요. 가사다 암기표에도 있지만 그래서 원어에 있는 건 원판에 있는 것도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 307페이지 봅니다. 상단에 박스 밑에 3번 처분권자와 대상자. 자, 지금 다 했지만 1. 등록 취소의 권한은 누가 있다? 등록관청이 한다. 왜 등록을 해줬으니까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그때 등록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암기했습니까? 봐요. 등록관청이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 등록 취소에는 뭐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등록 취소라는 말이 없어요.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는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등록한 자는 개공사밖에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자 설명했고, 그 다음에 4번 등록 취소 절차. 자, 내려가면 1번. 사전에 뭐 한다 그랬죠?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하라 그랬어요. 뭐 하기 전에 청문한다고요? 취소하기 전에 사전에 청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여요. 자, 결사허리 사양일적인 절대적 취소인데 당신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고요. 양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한다고 청문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인다고요. 그럼 자동으로 나와야지.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취소하는데 가가지고 니 죽었나?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딱 한 개씩 따라 나와요. 요것도 했네. 안 했지만. 여기 자격 취소도 청문을 하는데 양대부정징하면 취소되죠? 요것도 가만히 보면요. 확정되는 게 있어. 뭐 안 해도 되죠? 징역을 받았을 때는 청문할 필요가 없어요. 징역을 받았다. 이 말은 어디가 있죠? 교도소가 있잖아요, 지금. 그 교도소 가지고 징역 받았어요. 이게 묻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죠?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양도했습니까? 대여했습니까? 부정하게 취득했나요?를 물어보고 취소시킨다고요. 그래서 청문 안 해도 되는 것은 각각의 한 개씩이 딱 있어요.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의식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는데 하나씩은 안 해도 되는구나. 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청문하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해 줍니다. 그 내용이 연결돼 있고. 그
그리고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사후 절차로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고 상식이에요 사실은. 왜 반납해야 돼요? 두꺼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 등록증이. 그죠? 그러니까 반납해야 돼. 언제까지 반납해야 돼요? 밑에 7일 내로. 반납 안 하면요 바로 밑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아까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되거든. 딱 갖다 내놓고 퉁퉁 울어야 돼요. 그냥 집에 와서 막 울기만 하고 있으면 100만 원 과태료 핑 날아와요 또. 그죠? 7일 내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넘어가면 교재 308페이지 등록 취소 효과. 그것도 읽거나 마나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등록 취소되면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등록 취소된 자가 중개업을 하면 이제는 뭘로 간다? 무등록업자가 된다. 그래 적어놨을 거예요. 참고로 읽으시고. 자, 드디어 308페이지 하단에 5번 내려오면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가 나옵니다. 한 달 내도록 들었는데 업무 정지 사유가 자그만치 14가지입니다. 장난 아니죠 사실은. 그죠? 자 봅시다. 5번에 1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다음에 열거한 것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줄 걸까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 이하의 정지예요. 6개월 이하의 정지다. 그리고는 좀 전에 했지만 이 6개월 이하의 정지에서 기준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이건 자격정지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죠? 자, 오른쪽 309페이지 봅니다. 일단 업무정지 사유 놔두고 309페이지 보시면 오늘도 업무정지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업무정지 어디서 봤습니까? 지도 감독에 따라서 개공사가 감독 대상이죠. 근데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하면 어떻게 된다? 6월에 업무정지. 딱 2시간 전에 했는 것도 좀 가물가물하죠 사실은. 그죠? 이때도 업무정지 들었다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고? 500만 원 과태료고 이렇게 나왔다고. 오늘도 업무정지 하나 들으셨다고요. 자, 그 사유가 쭉 내려오는데 교재 309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 보면 3번 업무정지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왔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입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거 줄 하나 껐습니까? 해놓고 한장 넘겨보시면 자 310페이지 업무정지 사유만 알아도 만만찮은데 기준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빡빡하게 들어오는 게 시험에 들어와요. 근데 시험에 들어오는데 찾아가는 길이 있어요. 자 거기 표 보시면 310페이지 하단에 가번 옆에 업무정지 기준 6개월짜리라는 거 보이십니까?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31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나다라 라 끝에 보면 얼마짜리 보입니까? 6개월짜리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오면 이거 번호를 안 적고 차카타로 가니까 여러분들 거기 카 번에 보면 기준 얼마죠? 6개월짜리 보이십니까? 타 밑에 얼마? 6개월짜리 보이십니까? 지금 6개월짜리 동그라미 몇 개 했죠? 4개 했어요. 4개.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시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실에 나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공부한다. 이건 뭐 정지가 언어는 6, 3, 3, 3, 6 어느 세월에 공부하겠어요. 근데 가는 길이 있잖아 봐요. 밑에 있는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6개월짜리가 4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근데 그 각각의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주겠다. 그런데 기준 6개월짜리가 모두 몇 개? 4개. 4개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4개. 그죠? 그럼 6개월짜리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3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다? 알 필요 없어. 6개월짜리만 딱 빼내면 나머지 3개월짜리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312페이지 하나 넘기시면 거기 312페이지 표 마지막에 그 있죠. 그 할 때 그 찾았나요? 그 옆에는 얼마로 돼 있죠? 그 1개월짜리 하나 희한한 놈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1개월짜리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다가 애교 적으셔야 돼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애교로 기억하라고. 애교. 그지? 애교라는 말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애교 적으시오 하니까 어떤 분은 외교 적어놨는 사람 봤어요. 내 책에다가. 받아서기도 안 돼. 하여튼. 그지? 1개월짜리는 애교스럽게 한번 보라고. 그냥 1개월짜리 동그라미 해놓고 애교. 이래야 기억이 잘 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주목합니다. 업무 정지는 그 사유만 해도 14가지나 되는데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 근데 최소한 이거는 알 수 있잖아. 6개월짜리 몇 개? 4개.
나머지는 전부 3개월짜리. 그리고 뭐 하나 있더라? 1개월짜리 애교스럽게 하나 있더라고. 그죠? 여기까지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시험에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업무 정지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아까 국토교통부 줄 것이었잖아요. 그죠? 기준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 그까지는 다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뭐가 6인지 3인지는 모르더라도. 지금 그 표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 기준이 세 종류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 뭐 2개월, 3개월짜리 그런 건 볼 필요 없어요. 6개월짜리 모두 몇 개? 6개월짜리 몇 개? 4개. 나머지 다 3개월. 그리고 애교스럽게 1개월짜리가 하나 있어요. 애교스럽게 1개월짜리.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시험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보입니까? 가장 어렵게 될 때 6개월짜리 4개를 딱 걸어놓고 3개월짜리 하나 들어오겠지, 보나마나. 다음 이 내용을 적어놓고 기준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이거 다르잖아. 찾아야 돼. 다시 3개월짜리 4개 넣고 6개월짜리 하나 넣겠지. 기준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요거 찾아야 돼.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냈죠? 이 업무 정리는 기준이 6개월인지 3개월인지 알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 표를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 이거는 당연히 무리고 가만히 보니까 6개월짜리 4개만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3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4월인데 시험 치는 10월달에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6개월짜리 4개만 잡고 있으면 돼.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 중에 6개월짜리라는 것은 그래도 위반 정도가 센 거예요, 이게. 센 놈을 딱 4개를 잡고 있으면 어떻든 해결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길은 가르쳐 드렸고, 암기표 봐요. 암기표 32번 봅니다. 자, 암기표 32번이 제목이 뭡니까? 개공사의 6월 내 업무 정지 사유다 하고 이제 빡빡하게 돌았죠. 그런데 그 내용의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 6개월짜리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제목이 뭐다? 1등을 결정한다. 그 1등 결정 4개만 잡아버리면 어쨌든 업무 정지는 시험에 나오면 해결을 해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1등 결정을 지금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요건 4개 6개월짜리 좀 책에서도 동그라미 해드렸고 암기표에도 6개월짜리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6개월짜리 4개만 체크하면 1등이 결정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속으로는 합격이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4가지를 익히시라고요. 자, 암기표를 보고 체크해 봅시다. 1등 결정할 때 1이 뭡니까? 그 바로 위에 보입니까? 최근 1년 이내에 1년의 동그라미. 업무정지 과태료.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를 2번 받았어요. 업무정지 1번, 과태료 1번. 이렇게 2개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나오면 업무정지 1번 나온다고. 그때는 6개월짜리다.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 암기표는 많이 말을 줄여놨죠, 지금. 등이 뭘까요? 등 쭉 올라가면 바로 위에 임의적 등록 취소. 그게 등 나오잖아,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 있다. 한 번만 해당되면 6개월 업무정지 1번 나가요. 근데 취소할 수 있다가 1년에 2번 걸리면 그건 취소예요. 취소 사유니까. 그래, 등 들어갔고. 그 제일 위에 올라가 봐요. 32번 바로 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두면 그때 기준이 6개월짜리예요. 그럼 결격 사유는 고용인은 2달 안에 해고시켜야 돼요. 안 하면 업무정지. 기준이 6개월짜리. 그 다음에 정이 위에서 4번째예요.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그게 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6개월짜리 4개 제목이 뭐지요? 합격이 결정됩니다. 1등을 결정한다. 요거 4가지는 익히셔야 된다고. 최소한 그죠? 시험 치러 가시는 분이 이 4가지도 암기를 안 하고 시험장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 아주 나쁜 학생이에요. 아주 나쁜 학생일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밤마다 슬프게 만드는 학생이에요. 하여튼 나를 슬프게 만든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4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1등 결정. 기준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짜리? 3개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애교스럽게 1개월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 이 법을 위반하면. 그 기타니까 그건 내용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애교스럽게 1개월짜리. 자,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에 4개를 암기하라. 이 말은 한 달에 1개씩만 암기하시면 되잖아. 그럼 한 달에 1개도 지금 암기 안 하겠나?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죠? 그래서 6개월짜리 기준 4개. 제목부터 알아야 되겠죠? 제목이 뭐죠? 1등을 결정한다. 4가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교재 312페이지. 자, 3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4번 업무 정지의 효과. 그것도 또 읽거나 만하다.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영업할 수 없다 돼 있겠죠. 근데 업무 정지 받은 자가 업무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 취소된다. 적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5번.
업무 정지의 제한에 대해서 별표 딱 찍으시고 그냥 하나만 찍으면 안 돼요. 이거 옆에다가 2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업무 정지의 제한이 뭔가 하면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에 동그라미 놓고 지나면 할 수는 없다. 밑에다가 소멸시효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밑에 뭐라고요?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좀 말이 좀 어렵죠. 소멸시효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2개 했는데, 자, 줄 꺼드리고 적었으니까 이제 책 보지 말고 주목합니다. 지금 줄 끊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제가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인데 오늘 업무 정지를 위반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위반하더라도 오늘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가면 3년이 지났다면 이 업무 정지는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그죠? 그러면 개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그 유리한 거는 무조건 기억해 놔야 돼. 그 별표를 2개 해놨다고 지금. 그죠?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지금 줄을 껐는데 설정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X다고. 그죠? 업무 정지에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놔도 돼요. 등록 취소하면 X 틀린데 이렇게 표시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 지문은 별표 2개입니다.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별표 2개 찍을 정도로 강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기시면 자, 교재 314페이지로 가니까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게 들어옵니다. 314쪽에 거기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제목, 성계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옆에 31, 32 이렇게 출제된 바 있죠. 근데 그 2번만 적어서 그렇지 10년 안에 계속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거. 그런데 이 성계를 또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계를 동그라미 하셨고 이 성계를 지금부터 그림을 2개 그릴 거예요. 그림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법조문을 보면서 2번 수업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계는 확실히 자신 좀 가지셔야 돼요. 상당히 시험 잘 털려요, 이게. 자, 그 성계라는 것은 이제 좀 그림은 쉬는 시간에 그리면 되니까 주목합니다, 주목. 성계가 별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림이 2개입니다. A라는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강남에서 한다고 칩시다. 자, 내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위반했는데 그게 적발이 됐어요. 내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위반을 했어요. 근데 바로 적발돼 버렸다니까요. 그냥 적발하니까 재미없죠. 만약에 결사허리 어디 갔지? 여기 이중소속이 적발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절대적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적발됐는 게 이중소속이면 그게 취소되는 사유예요. 또 지금 업무정지 1등 결정하고 계속 공부하지만 내가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해고를 안 시키고 데리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적발됐어. 그러면 뭐가 나온다? 업무정지 6개월 나오겠죠. 그 정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위반을 한 사연이 취소될 수도 있고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적발이 딱 되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오늘 적발 딱 되면 취소나 정지 언제쯤 나올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언제? 오늘 적발됐어. 그럼 취소, 정지 언제 될까요? 네?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건 모르시니까 찍어보시라고. 얼마쯤 있다가. 적시. 오늘 적발되면 바로 내일 취소돼 본다고? 적시. 방력 있네. 다시. 오늘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가 적발됐어요. 언제쯤 취소나 정지가 나올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니까 찍으라 그러잖아요. 3년 정도? 한 3년쯤 있다가 취소 정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감각 좀 살리려서 묻는 거예요. 오늘 정지나 취소된 일이 내가 적발이 됐다. 그럼 이 취소 정지 언제쯤 나올까요? 응? 한 달쯤 있다가 나올 것 같다. 그래. 어차피 여러분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취소 정지 안 돼봤으니까.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잖아. 그죠? 우리 졸업생들이 지금 합격해서 나가셔서 중개업을 하다가 교수님, 요번에 뭐 인장 등록 또는 뭐가 적발이 됐는데 이거 업무 정지 기준이 몇 개월짜리죠? 이렇게 물어요. 이제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거 일일이 다 보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대략 얼마쯤 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대략 한 달 반쯤 정지될 걸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저하고 의논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제가 뭐를 묻는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거든. 다시 나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니까 대략 여기 정지가 2개월 나갔구나 3개월 나갔구나 저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자주 한다고요. 우리 졸업생들하고 제가 전화를 자주 하니까 전국 각지에 다 했으니까. 그죠? 안타까운 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질문 왔을 거잖아. 그죠? 그럼 답을 하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전화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거의 답이 안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지 답답할 때 전화하고, 그치? 내가 궁금한 거는 저기다 가르쳐 주지도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쯤 있다가 궁금하잖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지? 그 전화번호 왔는 거 있으니까 전화를 하잖아. 그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아우, 교수님 내 바빠서 뭐 전화를 못 했는데 하고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대략 언제쯤 결정된다던데요? 하니까 한 다음 달쯤 결정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취소나 정리가 되면 두서너 달 뒤에 취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내가 강남구청에 적발됐다고 칩시다. 그럼 강남구청이 나만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를 보는 것. 적발됐네. 바로 취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또 당한 사람이 나 억울하다. 이거 이렇게 내가 위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두세나 달 걸린다니까요. 강남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무지무지할걸요. 강남구청에 개공사들 한 2, 3천 명 될걸요. 그거 관리하는데 오늘 적발됐다고 내일 취소. 이렇게 못 한다니까. 대략 얼마쯤 걸린다고요? 두서너 달 걸려요. 자, 두서너 달 걸리니까 봐요. 자, 내가 오늘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가 적발이 됐어. 적발이 되면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취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취소가 나올 건데 취소되기 전에 내가 먼저 폐업을 내버려요. 왜 폐업했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내가 취소하고 간판 내리고 가버렸는데 취소할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취소 정지를 피하려고 폐업을 탁 낸다니까요. 자, 폐업을 내고 영 가버리면 되는데 하던 일은 마저 해야 지금 수수료 받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옆에 서초에 가가지고 서초구에 다시 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하고 그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취소나 정지 받을 놈 있다 없다? 없다. 적발되면 어떻게 하면 되고 폐업 내고 바로 옆에 동네 가가지고 다시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시 재등록이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 사실을 성계한다. 이게 성계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계를 어떻게 하는데 재등록을 하면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취소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정지될 일이 있었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정지를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을 성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하는 것도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취소나 정지를 하는데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왜 안 하는가 하면 어차피 폐업하고 간지가 3년이 지났다면 한 번 취소되더라도 3년 뒤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안 했으면 굳이 성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정지는 얼마나 그랬죠? 6개월 정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영업 안 했으면 그럼 업무 정지 받은 효과하고 같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개심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계하지 않겠다가 그 경호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더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는 성계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취소는 몇 년?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얼마?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성계입니다. 두 번째 그림. 자, 역시 A라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냥 합니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디서 한다고 칠까요? 여러분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안 중개업을 어디서 하실 거예요? 어디? 성동에서. 좋다. 성동구 왕십리에서. 그래. A라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할 때 나 성동구에서 한다고 쳐요. 성동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1월 달에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받았어요. 1월 달에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아까 보셨죠? 업무 정지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 기준이 있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볍게 3개월짜리 업무 정지를 위반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한 달 반 정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달 반인데 막 2달 나왔다 치고 그러면 4월 달 되면 영업이 업무 정지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다시 영업을 하다가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른다? 업무 정지 체질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공부를 한 사람은 알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이제 한 번 더 받아버리면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정지 2번 탁 받으니까 아우 난 위험하다 이거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를 한다? 폐업을 딱 낸다고요.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스스로 폐업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내 마음이지. 폐업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왕십리에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 딱 내버리는 거예요. 내고 하던 일은 마저 해야 지금 수수료 받을 때가 내일 모레야 지금. 내일 모레 가면 수수료 500만 원 나올 판인데 지금 내가 폐업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옆에 동네 서초에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일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위반을 했으니까. 우리말 하면 정지 체질이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지가 탁 나오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서초구에서는 지금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런 법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폐업 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받으면 이거는 여기서는 한 번밖에 안 받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취소가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법을 정해놨어요.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따라가 보겠다. 1년간 성계하겠다. 이게 법이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범죄를 보겠다고 성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업무 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1년간 성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업무 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이렇게 2번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나오면 업무 정지 내려야 돼. 그래서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저게. 그죠? 이거를 시험에서 뭐라고 내는가 하면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부터 1년인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자, 지금 따라 그리지 말고 이 성계 2개를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법 조문을 한번 보라고요.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6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내려옵니다. 개공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폐업했다 그랬죠. 다시 사무소 등록을 한 때는 다시 등록하는 걸 재등록이라 그래요.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기본적으로 성계합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 2번에 1 원칙 기억.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동그라미 업무 정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계잖아요. 니은 이 경우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일단 줄 거 줍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할 수 있다 하면 X 다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돼. 그 도와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려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고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리한 조문을 불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고려하여야 한다. 줄 하나 꺼놓고 자 내려가면 2번에 기억 줄 것 있습니까? 폐업기간이 얼마를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취소할 수는 없다. 아까 그림 잘 기억해봐요. 내려오면 니은 폐업기간이 얼마? 1년을 초과하면 뭐는 할 수 없다? 업무 정지는 내릴 수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셨는데 이렇게는 물을 수도 있겠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성계하지 않는다. OX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1년. 우리 책에서는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한다라고 적어줬지만 이걸 묶어버리면 3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고 정지고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3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은 성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감 잡았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누적 두 번째 그림입니다. 315페이지 두 번째 그림 상단에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동그라미 업무 정지 두 번째 그림입니다. 과태료 동그라미의 효과는 줄 걸까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줄 거놓고 개설 등록한 자에게 성계한다.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을 위로 뽑아가지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폐업이라면 틀린 데에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고. 여기 봐요. 폐업한 날로부터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취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두 개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보면 시험에 나오면 막 헤매.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이 딱 끝나시거든. 이 그림 두 개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그려봐요. 어려울 일도 없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법조문도 지금 동그라미 다 해드렸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성계라는 개념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법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죠? 안 그러면 폐업 내고 다른 데 가서 다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그죠? 성계라는 내용이었고, 거기 315페이지 거기 상단에 심화 박스에다가 줄여놨겠습니다. 심화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시 이론이다 라는 말 하나 보이십니까? 그거 줄 딱 꺼놓고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시라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이런 말 했죠. 여기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폐업 내버려. 폐업 내고 좀 쉬었다가 다른 데 가서 재등록을 하면 그 전에 위반한 행위를 성계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근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요 A가 뭐 행복 공인중개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적발됐죠? 폐업 내버려. 그리고 재등록을 딱 할 때는 법인으로 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성계 안 한다면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도 똑같이 성계한다. 뭐 동일시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저게 줄 끊는 거. 자, 다시 여기 한번 봐봐요. 요 A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서울 중개 주식회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1월 달에 업무정지 받고 5월 달에 업무정지 받았어. 위험하잖아요. 폐업 딱 내는 거예요. 누가 폐업 냈다고요? 서울 중개 주식회사가 폐업을 내고 바로 다른 데 가서 등록할 때는 동성로 중개 주식회사 이름을 싹 바꾸고 들어온다고. 그죠? 그래도 대표자는 성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지금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게 성계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뭐 거릴 일도 없지만 나중에 위반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잖아요. 그럼 적발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석 달 좀 있으면 폐업 나와버린다니까요. 한번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내야 된다? 폐업 딱 내버리고 옆에 동네 가서 재등록을 할 때는 이름을 싹 바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공인중개사를 하다가 다시 서초에 가서 등록할 때는 뉴스테이터 공인중개사 이렇게 싹 바꿔서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그 관청에서 적발이 되면 성계하겠지. 만약 못 찾아내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던졌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 뭐 배우라고. 지금 뭔가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행복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러면 이제 바로 폐업 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취소당하니까. 그죠? 폐업 내고 옆에 동네 가서 등록할 때는 행복공인중개사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서울 중개 주식회사로 등록을 딱 해보라고. 그러면 찾아내면 할 수 없고 성계해야 되고 못 찾아내면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를 던졌는데 지금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 있죠. 아, 우리 쌤이 그러라 하더라 개사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래도 적발될 수 있어요. 성계한 그 대표자 성계한다고 지금 법에는 돼 있잖아. 그지? 이런 말이 들어온다는 뜻은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뭔가를 던졌으니까 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받는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했어요.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없다? 많아요.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하면요. 100억짜리는 0.9%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00억에 0.9면 얼마? 9천만 원 맞죠? 9천만 원. 맞죠? 100억에 0.9%. 9억은 아니잖아요. 9억은. 9천만 원 맞죠? 9천만 원 양쪽으로 다 받으면 1억 8천 수수료예요.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했다면 1억 8천인데 보통 100억짜리 거래하면 1억 8천 법정 수수료 안 받아요. 보통 한 2, 3억 받아요. 2, 3억.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거래해가지고 양쪽으로 5억을 받았다고 쳐봐요. 5억 수수료 받을 때 기분 좋겠죠? 내년에 소득세 엄청나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소득이 5억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럼 내년에 세금 1년 뒤에 나올 때는 제가 뭐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세금이 한 3억 나온다고 쳐봐요. 5억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내년에 3억 내라면 뭐 생돈 뺏기는 기분 막 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5억 정도 수수료를 받았다. 그 다음 달 폐업 내버려야 된다고. 그죠? 폐업 내고 세무서에서 못 찾아오도록 해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놀아도 돼. 한 5억 벌었으면 좀 놀아도 되잖아. 아니면 저기 서울에 있다가 저기 하남이나 좀 시골 약간 시골에 가가지고 현대공인중개사로 살짝 등록하는 거야. 이름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또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전국이 업무 지역이니까 여기 하던 데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사회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 수업을 너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지금 뭔가 들은 사람 들었고 못하는 사람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추적하는 세무서 직원들도 있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원래 큰 소득이 생겼다. 1년 뒤에 세금 나오면 세다니까요. 그 폐업 내버린다니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해보라고. 따라오면 할 수 없이 내는 거고 뭐 어차피 내야 될 거, 그죠? 못 따라오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계는 법인도 성계한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시한다. 줄 것이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 개념만 익히시면 됩니다. 오늘 양이 좀 빡빡하죠? 왜 빡빡한가 하면 한 달치를 지금 1시간 만에 다 하니까 이게 빡빡할 수밖에. 했던 수업들을 다 정리해서 1시간 만에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간 거예요. 정리 잘 해놓으시고 다음 주에 그죠? 교재 316페이지 보시면 행정질서를 해서 벌칙도 또 한 달치를 총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중요한 시간이죠.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 늦게 오신 분은 전체를 예습해 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